마지막이라는 것이 주는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시간이고 또 인간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도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진보와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쇠락해가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100년 후면 이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10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젊거나 건강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노년기에 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성공이나 아니면 행복, 불행이나 번영,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도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대요. 그래서 성공도 역경도 그저 지나가는 것, 그다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만 너무 집착하고 불행에는 너무 막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성공했을 때도 그냥 잘 될 수도 있지. 예. 열심히 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이 정도로 넘어가고 좀 일이 안 풀릴 때도 그래, 이 시간은 지나갈 거야. 그리고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면 실패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죽음이 어떻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까? 삶이나 사랑이나 뭐 생명이나 우정 이런 거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죽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말을 했는지 소크라테스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죽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도 그래요. 저는 봄을 참 좋아하는데 봄은 너무 빨리 가잖아요. 예. 가장 빨리 죽는 계절이 돼버렸잖아요.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었다면, 불사조였다면 내가 그들을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들의 소중함을 막 예찬하고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채 사랑하죠. 그리고 미워하고 있을 때조차도 사랑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이야말로 언젠가는 죽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500년 정도 산다면, 불사까지는 안 가도 500년 정도 산다면 저 사람한테 지금 당장 고백하고 싶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미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그리고 그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그 인생을 사랑할 수 있고, 한 번뿐이니까 실수할까봐 막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르는 우정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 아시죠? 그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에 보면 이 무명 화가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작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냥 화가는 화가인데 전혀 유명하지 않은 화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폐렴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존 씨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존 씨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밖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잎사귀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잎사귀마저 떨어지면, 저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면 나도 이 병 때문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화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위대한 화가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ipse는 이미 떨어졌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화가는 이 사람에게, 존 씨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말 살아있는 잎사귀와 똑같은 마지막 ipse를 그린 거예요. 그려서 담벼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그려서 그게 그림인지 모르도록, 마지막 ipse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씨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저 잎사귀가 팔락거리지도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졌던 날 밤에 할아버지가 저걸 그린 거야. 이걸 알기 전에는 이 존 씨라는 사람이 마지막 ipse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떨어져 버렸으면, 할아버지가 그린 그 그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희망을 잃고 나는 곧 죽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잎사귀를 보면서, 할아버지의 그림을 보면서 그게 그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거죠. 저 잎사귀도 저렇게, 저 여린 존재도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남는데 나도 힘을 내서 살아남자, 이렇게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결코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된 적이 없지만 바로 이 잎사귀 하나를 그린 것은 정말 인생의 걸작이 되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낸 거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던져준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비로소 눈부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다는 걸 인식할 때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만약에 내 삶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그 삶에 올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열정을 완전히 바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낱말 하나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은 사랑이다. 예. 인간을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해보지도 않고 후회만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뒤로 가는 인생이더라고요. 끊임없이 후회만 하고 그때 도전할 걸, 그때 고백할 걸,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 전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나서 후회하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성장해 있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 도전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이 뭔가 달라졌구나, 내 삶이 조금은 한 뼘 내 영혼이 성장했구나. 성장통 같은 거죠, 부끄러움은. 근데 고백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뭔가 미루기만 하면 인생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지 정말로 주체적으로 내 삶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을까봐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처받으면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그 상처를 끊임없이 돌보면서 치유해 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죠.